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소개했던 것처럼 총정리를 해보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8살인가요? 19살인가? 19? 이야? 좋아, 19살. 그러니까 수학과가 실험한 지 지금까지 무려 한 이제 6년 12년 가까이 되는 겁니다. 네. 이 12년 역사의 종결. 함수들을 맞이하여 여러 개를 접해왔는데 이 모든 함수를 다 정돈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예요. 해봤더니 1. 연속이 아닌 함수들은 그냥 연속이 아닌 째로 끝이 돼서요. 낼 수 있는 문제가 주로 수투 극한 정도 수준에서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불연속인 함수를 가지고 합성을 시켜서 연속을 만든다네, 무슨 미분가능을 만든다네 등등등은 이제 다루면 됩니다. 여하튼 연속인 세계 안으로 들어오면은 크게 도함수의 입장에서 4종류뿐이다라는 사실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4개다, 4개. 4종류가 있다. 크게 나오면. 알파 지점을 제외하고는 다 존재하고 알파 지점에 대해서만 잘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도함수를 찾아서 극한을 취해본 결과 좌우 극한이 딱 한 지점에 집중되어서 수렴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 그림을 계략 F함수의 그림으로 환산해서 생각해보면 갈수록 기울기는 쭉 커져가고 있는 중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곡선의 일부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전제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채워진 상태를 전제를 해요. 그럼 최종 결론은 뭐냐? 얘를 정의대로 구해보지 않아도 무조건 이곳은 찍혀야 된다는 사실에 이르게 됐다 해서 색깔 펜으로 이 점을 가서 꽝 찍어주시고 그 점의 정체는 이 아래쪽 그림에 따르면 알파에서의 미분계수인데 저 값을 구하는 과정이 정의대로 식을 세워도 확인이 될 건데 정의대로 식을 세우지 않아도 지금 흐르는 이 흐름대로 추적하면 도함수에서의 좌극한하고 미분계수의 좌극한, 즉 좌미분계수가 일치하고 도함수에서의 우극한이 우미분계수로 일치되는 사태를 만났어요. 이거는 증명을 요하는 주제입니다. 서술에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 볼 것이고. 두 번째, 어느 날 도함수를 찾아봤더니 도함수의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서로 틀어져 있는 사태를 만났어요. 그럼 역시나 그것도 아래쪽으로 F함수의 흐름을 잠깐 추적해보면 이 함수의 기울기인 요 접선의 기울기들이 갈수록 커지다가 왼쪽에서는 이렇게 생겨먹은 접선에 수렴되는데 갑자기 그 지점에서 기울기가 아래로 팍 터요. 그럼 기울기가 쭉 정상적으로 들어가 갑자기 팍 꺾여가는 이런 형상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절대로 도함수의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르면 이곳에는 도함수 값을 찍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정의대로 확인하지 않아도 도함수의 좌우극한이 불일치하면 없음을 단정지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럼 다시 해요. 도함수의 극한이 있으면 미분계수식은 구할 필요가 없다. 도함수의 극한이 좌우로 불일치할 때도 구할 필요가 없다. 저기는 그게 그 값이고 여기는 없다고 하면 끝이다. 세 번째 사례. 도함수의 극한을 따져봤더니 무한대로 발산하는 사태를 만났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한없이 커지는 거니까 지난번에 잠깐 소개한 것처럼 세제곱근 x 같은 함수가 있어서 접선으로는 y축 평행선이 나타나지만 이거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분계수는 없다고 단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아주 심플하지, 그치? 그래서 1, 2, 3번을 섞으면 최종 결론. 도함수의 극한이 있으면 미분계수는 있고 도함수의 극한이 없으면 미분계수는 없다. 아주 단순하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일일이 정의식을 쓰지 않고 도함수를 찾아서 극한 처리해도 미분계수의 존재성이 다 확인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세계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세상이 아주 쉽겠죠. 단순하죠. 그치? 도함수의 극한이 있니? 있어요. 미분계수? 그거는? 없어요. 없네? 그치? 그러면 그 자체가 미분불능, 저건 미분가능. 근데 저 첫 번째 식을 살펴보면 도함수의 극한이 그 값일 때에 미분계수가 그 값이니까 도함수도 연속. 됐지? 그러니까 결국
이것만 확인이 되면 미분계수는 존재하니 미분 가능이 보장되고 자동으로 도함수가 연속인 것도 보장된다. 즉 도함수의 극한만 확인하면 미분 가능성, 도함수 연속성이 끝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매우 효율적인 어떤 과정에 도달했다. 도함수의 극한이 없답니다. 미분 불능. 그러니까 당연히 도함수도 불연속. 됐지? 미분 불능, 도함수 불연속. 이 말이지. 그러니까 도함수 극한으로 모든 판단이 끝났다라는 뜻이라고. 정리됨? 7월 이 새끼가 나타난 거예요. 도함수가 진동해서 도함수의 극한이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논리대로 하면 미분계수도 없다 하면 참 좋겠는데 희한하게 이 함수는 이 사실로부터는 이걸 알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식으로 일일이 확인해야만 된다고 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함수로 여러분 그 아래쪽에 함수 하나가 써 있을 텐데 계속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젠 어느 정도 익숙해진 그 함수예요. 그런데 그 함수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만든 함수하고를 비교해 본다 그러지. 저 함수는 미분계수가 0에서의 미분계수가 없죠. 정의대로 해보면 이 함수는 0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죠. 지금 이 사람 형과처럼 도함수의 극한을 한번 따져보겠다는 욕망이 생겼어요. 이 함수가 지랄인데 저 함수의 도함수에 대하여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해보면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0이 아닌 구간에서는 이 함수인 거니까 저 함수에 대하여 곱의 미분을 쓸 수 있겠지. 그럼 당연히 2x 곱하기 사인에 x분의 1 하시고 더하기가 될 건데 x제곱에다가 코사인에 x분의 1 하신 후 x분의 1의 미분식인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이라는 놈을 다시 곱해야 되겠죠. 이랬더니 순간 이게 다 약분돼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얘는 0에 수렴하지만 요 놈 때문에 요 놈이 진동하겠지. 그렇지? 이 상황은 여기서도 주어진 그 함수의 도함수식을 찾은 후에 극한을 취하여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서도 동일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지. 그 도함수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성격을 가졌으나 얘는 하필이면 F'제로를 정의대로 해봤더니 약분되고도 또 남기 때문에 존재한다 말이지. 그런 함수로 얘가 뽑히게 되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얘가 중요한 함수가 됐다는 거야. 참고. 집중. 얘가 만일 세제곱이에요. 저게 세제곱이 되면 얘가 세제곱이잖아. 그 약분하고도 또 x가 남겠지. 그럼 도함수의 극한이 0이겠지. 그럼 도함수의 극한이 존재하면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여기서도 타당하겠지. 이 말이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여기 등장한 모든 함수를 통틀어 저 4개 함수 모두를 통틀어 어떤 함수가 연속되고 있으며 도함수를 찾아서 극한을 계산해 본 결과 이 값이 존재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값이 존재합니다가 된 거예요. 불행히도 이게 있다 해서 이렇다고 말할 수는 없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네 번째는 이다 이거지. 그럼 적어도 이거잖아. 네 번째만 딱 가려내면, 네 번째만 잘라낼 수 있으면, 네 번째만 잘라낼 수 있으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 3번 3개를 다룰 때만큼은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우 심플하게 이 답을 얻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럼 이걸로도 풀 수 있고 이걸로도 풀 수 있단 말이잖아. 그럼 쉬운 쪽을 내 마음대로 선택해도 되는 거지. 다만 그러니까 1, 2, 3번으로 국한시키면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무한
진동 현상이 없는 함수들의 세계 안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무한진동이라는 것은 삼각함수 속에 x의 역수가 합성된 이런 상태를 제외하고는 그 무한 떨림 현상을 지금 고등학교 범위에서 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눈에 보인다는 거야. 이런 함수가 나타나면 조심해야지. 정의대로 해봐야지. 이러면 되고, 이런 함수가 아니야. 다항함수야. 사인 함수야. 코사인 함수야. 지수 함수야. 로그 함수야. 따위가 되면은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해서 그런 함수를 선생님이 지금 말을 하나 만들어내서 요렇게를 붙여둔 겁니다. 세상에는 그러니까 단선적인 함수하고 단선적인 곡선하고 무한진동하는 곡선의 세계로 나뉜다는 거예요. 단선적이란 말은 이 어느 근처를 주민하면 거의 직선적인 상태로 생겼다는 뜻입니다. 무한진동이란 말은 아무리 주민을 해 들어가도 하나의 직선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해요. 저는 집에서 컴퓨터에 저 함수를 입력해서 주민 해봤으면서 해보라고 한 적 있죠. 루트 속 코사인 x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의 파이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따지렵니다. 그럼 당연히 이 함수도 무한진동하지 않고 연속 상태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의대로 풀 수도 있고 도함수 편으로 풀어도 좋습니다. 이때 잠깐 저는 정의대로 할래요. 손. 도함수 연속으로 할래요. 손. 몰라요. 손. 저는 문외합니다. 손. 뭐야 지금? 아니 그냥 자신의 그 판단을 생각해 보라는 거야. 이제 저걸 터득했죠. 저게 성립한다고 됐잖아요. 그럼 이걸로 할지 저걸로 할지 자기 판단을 딱 내려야 되는 거야. 옳을지 그를지는 해보면 아는 거야. 항상 처음 할 때는 무조건 틀릴 걸 각오하고 해보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야. 다시 정의대로 할래요. 손. 도함수 극한으로 풀래요. 손. 좋아. 그러기로 했어요. 준비. 2분 드립니다. 자, 땡.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보세요. 1번 방법입니다. F'파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정의대로 식을 써본 거예요. x 빼기 파이분의 루트 속에 코사인 x 더하기 1에서 파이를 대입한 바이니까 이 식의 극한을 확인하는 겁니다. 2번은 도함수, 미분을 구한 후 극한을 취하는 겁니다. 이때 최악의 풀이가 있어요. 여기다가 파이를 대입하는 자. 이 사람은 지금 공부를 안 한 것과 같아요. 오늘들은 모든 게 다 노이즈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도함수의 극한이라고 했어요. 도함수에다가 대입한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도함수에 대입하는 게 의심스러운 장면을 만난 거예요. 이게 있으면 가능한 거고 없을 수도 있다 이거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없는데 대입하는 사람은 수학을 버린 거거든. 수학을 포기할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해요. 미분해서 대입하는 자, 바보. 정의대로 하든 도함수를 구해서 극한을 취하든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도함수를 구했는데 대입하잖아. 수학 안 한 거야. 최악. 도함수를 구해버렸잖아. 극한해야 되는 거야. 됐죠? 식이 저게 쉬워요. 물론 뭐 비슷은 해요. 무슨 말이냐? 본질은 이 다음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한 대로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일 처음 할 일이 뭐지? 극한을 만난 거야. 지금 2단원으로 돌아간 거야. 꼴판단. 분모도 0으로, 분자도 0으로 가죠. 0분의 0꼴 되어 있습니다. 변형이 필요합니다. 치환하면 됩니다. 됐지? 그럼 x는 파이 더하기 세타잖아. 그치? 그럼 분자의 이 안으로 그놈을 집어넣으면 부호가 다시 바뀌겠죠. 분모는 코사인도 부호가 반대로 바뀔 테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인정이 됐지? 우리가 아는 거 나누기 세타가 필요해. 나누기 세타 제곱이 필요해. 그럼 원래대로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주의. 이게 지금 근호 속에서 세타 제곱인 거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됨? 1이고 루트 2분의 1이고 전체 루트 2분의 1이 될 건데 좌우가 일치한다고 불일치한다고? 불일치한단 말이지. 존재하지 않는다. 미분 불능 상황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야. 됐지? 다시 한번 주의야. 도함수를 구했어. 갑자기 게을러져 버려. 대입을 해버려. 너 수학을 포기해. 너로는 안 돼. 이런 겁니다. 도함수를 구했니? 극한 문제가 기다린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따라가면 돼.